네, 이제 다시 유형 17번.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 1117번 유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여러분들 이제 직선 이제 구하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공식을 좀 아셔야 되냐면 점이 하나 있고 이 점을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x1, y1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지나지 않는 임의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우리는 일반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걸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h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ph라는 길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알면 끝이고요. 이건 거의 유도하는 과정은 별로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 pH 길이는요. 요 일반형에서 요 AB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AB를 제곱해서 피타고라스처럼 이렇게 루트를 씌워놓는 거고요. 맞죠?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요 x 자리에 x1을 대입하고요. 요 y 자리에 y1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ax1 그죠? 플러스 by1 그 다음에 플러스 그대로 c에서 그대로 절대값을 만들면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이게 원점으로 나올 수 있고요. 원점으로 나오면 어차피 C니까. 근데 반드시 주의할 점은요. 이 분모가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형으로, 표준형 일반형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 A, B, C 개수가 분수, 소수가 나오지 않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자연수꼴로 바꿀 수 있으셔야겠죠. 정수꼴로.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식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17번이거든요. 1117번 보시면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다 보니까 그죠? 일단 1,3하고 그 다음에 3,1을 지나는 직선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빨리빨리 직방 구해봅시다. 자, 3 빼기 1, 2죠.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여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를 그죠? 대입합시다. 그러면 y-3은 마이너스의 x-1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x, 그죠? 플러스 1이니까요. 여기를 그대로 옮기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나오죠. 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 직선이 얘고요. 그 다음에 원점 0,0 사이의 거리가 바로 요 x1, y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공식에다 한번 대입해 보니까요. 1제곱 1제곱이죠. 그래서 2고요. 그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제 2고요. 자, 그 다음에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뭐밖에 없죠? 마이너스 4. 절대값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4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공식 꼭 거기 위에 있는 본문에 공식에다가 별표를 동그라미 1번에 쳐놓으시면 네? 좀 편하겠죠. 맞나요? 아유, 이거 루트 2네 여러분. 자꾸 계산실수가 나오네. 이거 루트 2고요. 그죠? 루트 2분의 마이너스 4니까요. 얘 유기화 시키면 얼마가 되죠? 2분의 4루트 2가 돼서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2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4번은 문제를 보시면 점 2, 마이너스 1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2. 그래서 거리는 D라고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D가 2일 때 모든 K값의 합을 구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자, 모든 K값의 합이라는 녀석은 절대값을 그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 바로 쓸게요, 여러분. 자, D는 자, 삐끗하게 나와 있어요. 4의 제곱 9, 루트
루트 씌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고요. 4, 2, 8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죠. 이렇게 쓰고 얘가 거리 공식이니까 2가 되는 K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 얘 얼마예요? 그죠? 얘 5죠. 그죠? 5니까 5, 2, 10이 돼서요. 얘 계산하면 K 플러스 5가 얼마가 되는 수? 10이 되는 수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10인 수는 뿔마 10이잖아요. 그래서 K 플러스 5는 뿔마 10이다 라고 해서 K값 두 개 나오겠죠.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5 뿔마 1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더하기 10이니까 5 하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계산도 빨리빨리 해버릇 하셔야 돼요. 자, 이제 1131번이고요. 이제 또 다른 유형인 거리 공식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요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2,1에서 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 구해봐 라고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요. 2,1에서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구하는 건데요. 그 y절편의 부호가 양수래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조건이 내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사실 평행하다고 하면 기울기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y절편 다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차피 기울기가 그죠? 4분의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y는 4분의 3x 플러스 뭐 b 이렇게 냅두고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얘 변형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4y 3x 플러스 3이라 되니까요. 결국 얘 이쪽으로 이항하면 3x 마이너스 4y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는 0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평행하다는 뜻은요. 요 개수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써먹을 수 있냐면 그냥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를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상수항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바로 해도 되고요. 그죠?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요. 그죠? 이거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 선생님이 만든 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는 이제 뭘 찾아내야 되냐면 2,1에서의 거리가 얼마인 수? 1인 수. 그죠? 그러면 그대로 갈게요. 또 루트 9 더하기 16이고요. 절대값이어서 2 대입하니까 6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니까요. 얘가 얼마다? 1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랑 비슷하죠? 그러면 b 플러스 2라는 절대값이요. 그죠? 5랑 같아서 b 값이 얘가 5면 그죠? b는 3이죠. 그죠? 왜 b 플러스 2는 뿔마 5니까. 그죠? 또는 b가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으니까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아직 y절편이 양수라는 걸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y절편 한번 봐볼게요. y절편은 x가 0이 되잖아요. 그럼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y값은 4분의 b가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양수여야 될까요? b는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안 되고 b값이 3이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y절편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b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3이 y절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1135번입니다. 그죠? 이제는 평행한 부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거예요. 사실 이 1135번에서
여러분이 평행한 두 직선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가 없어도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 얘가 평행하구나 라고 직선의 그죠 위치 관계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그죠? 3, 3 같고 4, 4 같은데 상수항이 다르잖아요. 이제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평행하잖아요 두 직선. 이런 그런 얘기야. 이렇게 평행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점을 찾든지 간에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리든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리든 이 거리는 다 똑같아요. 이게 평행한 위치의 관계에서의 그죠? 그거 아니에요? 평행선은 모든 거리가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 둘 중에서 어떤 특징을 이 점을 잡을 때요. 이 점을 잡을 때 얘를 가장 간단한 점이 나오게. 그러니까 0이 많이 들어가게. 그죠? 그래서 얘를 절편으로 많이 잡습니다. y 절편으로 잡든지 아니면 x 절편으로 잡든지. 그래서 얘가 절편이 들어가면 어느 하나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과 요 서로 다른 직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흔히들 D가 0이에요 선생님 이러면 얘도 잡고 그죠? 이 직선을 잡았기 때문에 거리가 0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당황하지 말고 아 내가 이 두 직선에서 하나의 절편과 다른 직선에서의 공식을 D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딱 봐도 얘가 좀 간단해 보이죠? 그죠? X절편 한번 찾아볼까요? X절편 Y가 0이 되잖아요. 그럼 Y가 0일 때 집어넣으면 X도 0 아니에요. 따라서 이 예점은 0,0을 반드시 지납니다. 절편으로 보니까. 그죠? X절편도 0이고 Y절편도 0이에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입니다. 그럼 이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얘가 0,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아무 점이나 잡아도 되는데 조금 더 계산이 간단하게. 그래서 D공식 그대로 사용하니까 이제 보이죠? 9 더하기 16. 5 바로 보이죠? 이렇게. 0,0 집어넣으면 5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이라는 거리가 나오겠죠. 자, 1142번 갈게요. 자, 안 나올 리가 없죠.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았다면 가장 맨 낮은 최대 최소겠죠. 그죠? 오케이. 자, 어떻게 문제가 주어졌냐면 원점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가지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거리의 최대값 구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식을 딱 보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정리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x항이 있으니까요. 여기도 x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k 플러스 1x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y도요. k 마이너스 1 y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있겠죠. 그럼 결국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구하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럼 빨리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좀 복잡하더라도 그 루트 씌우고요. 그죠?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절대값 씌우고요. 원점이니까 0,0 대입하면 뭐밖에 없죠? 그렇죠. 마이너스 2밖에 없습니다. 결국 얘를 정리하면요.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2가 나오고요. 얘는 k제곱이니까 루트 2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없어지고요. 플러스 2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k라는 녀석이 실수잖아요. 분자는 변하지 않아요. 뭐만? 분모만.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분모가 커지면 얘가 최소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거리의 최대값은요. 얘가 뭐일 때? 최소일 때입니다. 분모가 최소가 돼야 이 거리가 커지죠. 자, 딱 보니까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그러면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이차 함수로 이용해서 꼭지점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얘가 가운데 항이 없으니까 얘는 2로 묶으면 그죠? 어차피 k제곱 묶을 거 없잖아. 플러스 2니까요.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대칭축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때 최소값이 2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얘의 최소값입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K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대로 얘의 최소값이 2잖아요. 근데 그냥 2가 아니라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 얘는 루트 2분의 2라는 녀석이 바로 최대가 되고요. 유리화 시키면 루트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1146번 문제고요. 자, 1146번은 이제 거리하면 나오는 공식입니다. 각의 이동분선 찾아봐. 이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들이 있는데 그 각의 이등분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그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찾아봐 라는 문제예요. 일단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뭔지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각의 한 녀석이 하나가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요 각입니다. 그죠? 요 각을 이등분하래요. 짜자잔 보이십니까? 요 각을 이등분한 거예요. 지금. 그럼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맞죠? 요 선이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근데 각의 이등분선에 특징이 있어요. 이 각 위에 이등분선 위에 각 이등분하는 이 선 위에는 무수히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내려왔다는 얘기는 얘가 거리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딱 봤더니 이 두 도형이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이냐면 R, H, A 합동 아니겠어요? 결국 RH, A 합동이라는 얘기는 그죠? 얘가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 거리가 서로 어때요?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은 뭐냐면요. 각을 이등분하는 이 각의 이등분선 임의의 점에서 각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입니다. 얘도 직선, 얘도 직선이라면 이 임의의 점에서 거리 내렸어요. 얘도 D고요. 맞죠? 여기에서 또 다른 직선의 거리를 내렸죠? 얘도 D''라고 한다면 결국 D와 D''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게 된다는 거죠. 결국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자취의 방정식의 문제입니다. 아시겠나요 이제?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 유형 22 본문을 보시면 그 동그라미 1번에 그죠?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이게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이렇게 주어지거나 두 가지 표현은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세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찾자?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구해보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4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기록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직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죠? 이 직선이 그냥 임의로 하나 잡으면 되지 뭐. 자, 얘가 약간 기울기가 양수니까 얘를 이렇게 하나 잡을게요. 그냥 아무렇게 잡아도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어때? 얘도 음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그죠? 그냥 대충. 필요 없어. 그죠? 이거 필요 없어. 그럼 결국 여기 지금 교각이 두 쌍이 생기잖아요. 총 4개.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요.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나가 나옵니다. 아이고, 여기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각이 있는 분이 2개가 나오니까 직선의 방식이 2개 나오겠죠. 그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자취의 방식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요. 일단 빨간색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사용해도 돼요. 자취니까요. 내가 각의 이등분선 하나의 점을 구하고자 하는 자취니까 x, y분의 2개. 됐죠? 그럼 여기에서 뭘 그려야 되냐면 이 직선에 수선을 내렸다. 얘가 D1. 그 다음에 이 직선에도 수선을 내렸다. 얘를 D2라고 하면요. 서로 아까 길이가 어때야 된다고 그랬죠?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D1하고 D2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그럼 D1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1을 구하니까요, 여러분. D1 얘잖아요. 얘부터. 그죠? 그 1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그죠?
5 나오고요. 루트 5. 거기에다가 그대로 x, x 자리에 y, y 자리에 대입하면요. 그대로 얘가 나옵니다. 요거야. 맞죠? 그죠? 그럼 D2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D2도 구해보니까 일단 갖다고 써놓고 D2는 얘랑 또 얘잖아요. 그럼 똑같이 4 더하기 1이니까 똑같이 나와요. 그럼 그대로 또 x, y를 여기다가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절대값 2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얘가 D2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럼 D1하고 D2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선생님이 같다라는 거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분모가 똑같으니까 가감하게 지워주고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방법은요. 절대값 들어가 있는 양쪽이 똑같은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꼭 풀이 안 하는 거세요. 절대값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식은요. 제곱해서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A라는 녀석이 B랑 같거나 또는 A라는 녀석이 뭐랑만 같으면 되죠? 마이너스 B. 즉 A가 뿔마 B랑 같다라는 요 공식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를 좀 절대가 풀어버리면 x-2y 플러스 2가요. 그냥 온전히 2x 플러스 y 플러스 1가 같던가 또는 x-2y 플러스 2가 그죠? 뭐랑 같던가? 여기에 마이너스 대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가 같던가. 그래서 요 두 식을 정리한 게 그죠?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체 하나만 만들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 각을 분분하는 그죠? 두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만 구해봐. 이렇게 조건을 달 수 있어요. 이 두 개 구해놓고 기울기가 양수인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까지 한번 내보세요. 자, 이제 삼각형 넓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삼각형 넓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중학교 때 배웠던 직사각형을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식이 있습니다. 신발끈 공식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사정 공식, 신발끈 공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D 이용했던 거 기억나죠? D, 그죠?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다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 객관식은 무조건 사선 공식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빠르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D 공식을 이용해서 산수 넓이 구해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세 가지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노트에. 첫 번째는요. 직사각형을 이용하는 공식입니다. 직사각형은 우리 많이 해봤겠지만 축에 평행하게 점들을 이어서 만드셔야 되잖아요. X축하고 Y축에 평행하게. 그래서 가장 그죠? 높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직사각형 안에 모든 점들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그대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직각삼각형이 꼭 몇 개 나오죠? 3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1번, 2번, 3번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빼주시면 그죠? 되겠죠?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됐나요 이제? 이건 각자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답이 나오나? 두 번째가 바로 사선 공식인데요. 자, 두 번째 사선 공식 하나 공식화시켜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세 점이 나오니까 그 세 점의 좌표를 x1, y1, x2, y2, x3, y3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고 또 2분의 1 곱해주시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2분의 1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절대값 표시 한번 해보시고 x좌표, y좌표를 세로로 써주시는 건데 꼭 순서는 안 맞아도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있잖아요. 내가 맨 처음 써준 좌표가 맨 나중에 한 번 더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두 번 쓸 좌표를 정할 때는 0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숫자가 작은 녀석을 좀 선택하는 게 좀 편하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x1, y1이 가장 간단한 점이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x1, y1 이렇게 세로. 그 다음에 x2, y2, x3, y3라고
얘기했죠? 앞에 쓴 좌표를 한 번 더 써서 이렇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 이제? 절대값 표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냐? 그죠? 신발끈이라고 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하나씩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곱해지냐면 2분의 1은 그대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죠? x1, y2, x2, y3, x3, y1 이렇게 오른쪽으로 사선을 그은 녀석끼리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x1, y3, x3, y2, x2, y1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써줄게요. 자, 써주면 어떻게? x1, y3, x3, y2 이렇게 곱해서 더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x2, y1 이렇게 해서요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값을 딱 만들어주면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 씌워주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값이 나오면서 거기 2분의 1을 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곱한 거에서 왼쪽 곱한 녀석을 더해서 빼줘라. 이게 바로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 번을 우리 저 좌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죠? 정리하시고요. 그럼 볼게요. 1번 아까 여러분 직사각형에서 풀어보는 거고요. 그럼 이 세 장이 있으니까 딱 봐도 누가 더 간단해요? 1,4가 더 간단하죠. 그죠? 아니면 2,-5인가? 선생님 1,4로 한번 해볼게요. 자, 1,4니까 그죠? 두 번째 방법 직사각형 사선 공식 이용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 하고요. 그대로 1, 4. 일단 그냥 순으로 써줘요. 상관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뭐하라? 그죠? 1, 4 한번 막아줘라. 이게 공식은 좀 불편하지만요. 그림으로 외우는 게 좀 편하긴 하니까요. 그죠? 그럼 이제 가봅시다. 2분의 1 하고요. 잘 보이나요, 여러분? 그죠? 2분의 1 하고요. 곱하자. 곱하자. 3, 20, 8. 빼주자. 어느 거? 반대쪽. 마이너스 5, 6, 그 다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그죠? 절대값하고. 계산 빠르게. 그죠? 얘는 얼마예요? 31이고요.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5죠? 그럼 플러스, 그죠? 15가 되고요. 거기에 2분의 1이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46이 되잖아요. 맞죠? 46에 2로 나누니까 얼마 나온다? 23 이렇게 나오겠네. 아까 첫 번째 풀어본 그죠? 그 직사각형하고 한번 넓이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정리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서술형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울게요. 그죠? 서술형. 자, 그럼 보시면 좀 그림을 깨끗하게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파란색을 좀 없애고 D 공식을 이용한 서술형 문제거든요. D, 우리 아까 배웠던 거리 공식 있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직선 하나를 만들 거예요. 즉 밑변 하나를 선택할 건데요. 나는 그냥 딱 봐도 얘가 조금 간단해 보니까 요걸 이 AC를 밑변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이 AC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맞죠? 세 번째고요. 그러면 AC 길이를 구하니까요. 자, C가 1,4고요. 얘가 A가 마이너스 4,3이니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 뺀 5의 제곱. 그죠? 여기서 여기 뺐죠? 그럼 4에서 3 빼니까 1의 제곱이 되고 루트 씌워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AC 밑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26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럼 밑변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난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꼭지점에서 여기다 뭘 구해야 돼요? 그죠? 수선을 내려야겠죠. 어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여기가 D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이 직방이 필요하죠. AC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따라서 AC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5분의, 그죠? 5분의 4, 3 빼니까 5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1,4를
x-1하고 여기다 y-4 할 거니까요. 여기다 플러스 4 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일반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 없앱시다. 그죠? x-1 플러스 20이고요. 결국 x-5y에 플러스 19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B라는 좌표가 2,-5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D 한번 만들어 볼게요. D는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6이 되고요. 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5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요? 25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19 이렇게 되겠죠. 유리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밑변이 루트 26이 좀 나왔잖아요. 보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루트 26분의 계산하니까 얘가 21이고요. 46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2분의 1 하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밑변이 루트 26이고요. 높이는 루트 26분의 46이 돼서요. 약분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23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죠? 자, 그래서 이건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요. 단계형 서술형이고요. 그죠? 왜냐면 직선의 방식 구해야 되고 거리 D를 이용해서 높이도 찾아야 되니까 단순하게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문제를 내지 않고 이런 문제를 좀 내서 그죠? 점수가 받겠죠? 그리고 객관식용은 빨리 내가 구해야 돼. 그죠? 서술이 필요 없어. 빨리 구해야 되려면 이 사성공식 사용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이제 1152번 문제고요. 자, 1152번 문제는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일단 움직이는 동점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지금 포물선하고 직선 보이시는데요. y는 ax 위에, 맞죠? 아, y는 x제곱이네요. y는 x제곱 위에 a라는 점이 있고요. 움직여요, a. 그죠? a 움직이고요. y는 2x-2라는 점, 직선 위에 점 B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움직입니다. 그럼 이 AB가 움직이면서, 그죠? AB를 이었을 때, 요 길이가 가장 최소가 될 때의 A좌표는 뭐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문제되겠습니까? 네, 움직이고 있는 점들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최소 가까이 가는 거. 뭐, 얘 B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여기 B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고. 근데 우리 인간은 집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최소로 넘어가야겠죠. 그죠?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차피 이 동점이 움직이면서 최소의 거리니까요. 이 직선을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평행이동 시키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안 변하잖아요. 그럼 이 직선을 계속 움직였을 때 있잖아요. 순간 이 y는 x제곱이랑 접하게 되는 접선이 될 때의 방정식이, 직선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생 얘가 쭉 갔을 때 최초로 만나게 된다라는 거는요. 접점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더니 와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더니 맞아요? 요 점에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가 A가 되고 여기서 수단을 그은 얘가 바로 B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최소의 값이. 굳이 내가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최소의 값을 안 정해도 내가 이 직선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얘를 점점점 평행이동 시켜서 가까이 갔을 때 최초로 만나는 점, 그치? 접하는 점.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A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접선만 찾으면 되죠. 됐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2x 플러스 k라고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이죠? 그래서 그대로 연방을 하니까 x제곱은 2x 플러스 k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얘 판별식이 뭐다? 0이라는 녀석으로 들어가셔야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렙이 판별식 들어가니까요. 얘는 1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근을 구해보니까요.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x는 1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값은 x좌표가 1인 거고요. 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어차피 x제곱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1,1에서 가장 최소의 길이를 갖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A도 1, B도 1입니다. 자, 115번은요, 증명 문제라서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채워보시고요. 점과 직선의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까 한번 채워보시고, 나머지 25번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개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원방 대표 유형 시간에 다시 볼게요.